오늘 얘기는 톰캣 설치, 그리고 그 톰캣의 스프링 웹 프로젝트 설치를 할 거예요.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오늘 할 얘기도 많지 않아요. 먼저 개념, 그 스탠드얼론 톰캣이 있고, 인베디드 톰캣이 있어요. 그 아파치 톰캣, 이게 오픈소스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인데,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다. 백엔드 개발자라면 알아야 되는 용어인데, 그 톰캣 같은 것을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백엔드 개발자라면 알아야 되는 용어예요. 서블릿 컨테이너. 이게 그러니까 MySQL, 오라클 이건 제품명이지. 그리고 MySQL이나 오라클 제품 얘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MySQL도 있고 오라클도 있죠. 마찬가지로 서블릿 컨테이너 혹은 서블릿 컨테이너라고도 부르고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도 불러요. 이런 것은 이제 그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고, 이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혹은 서블릿 컨테이너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파치 톰캣이죠. 톰캣.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톰캣은 웹서버가 아니고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혹은 서블릿 컨테이너 이렇게 불러야 돼요. 웹서버 기능도 포함하고 있지만 톰캣을 웹서버처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아요. 그래서 톰캣을 웹서버라고 부르는 건 적절한 호칭이 아니다. 그 다음에 톰캣도 자바로 구현됐어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톰캣. 스프링 프로젝트에는 톰캣 서버가 내장되어 있어요. 인베디드 톰캣, 내장된 톰캣이라는 얘기인데 어디에 내장되어 있느냐? 스프링 웹 프로젝트의 내부에 톰캣 서버가 내장되어 있어요. 개발할 때는 스프링 붓 프로젝트이라고 부르지만 개발이 끝나고 실행할 때는 그냥 스프링 붓 앱이라고 부르겠죠. 서버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그 백엔드 개발 늘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이렇게 실행하는 거 알 거예요. 이렇게 백엔드 수업에서 백엔드 실행할 때 이게 내장된 톰캣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 스프링 부트앱 한 개만 설치해서 실행할 거라면 이 내장된 톰캣 서버로 실행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수업의 목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여러 개 올려서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죠. 그렇다면은 백엔드도 여러 개를 올려서 운영해야지. 여러 개를 우리 무료 인스턴스에 여러 백엔드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각각 내장된 톰캣으로 실행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그림에 EC2를 안 지웠네. EC2는 아마존 인스턴스를 EC2라고 불러요. 아무튼 인스턴스 하나에 내장된 톰캣으로 스프링 부트 앱 3개를 실행하는 건 메모리 구조 그림이 이렇게 돼요. 장점 각각 앱 저거 하나 3개마다 각각 자바 버추얼 머신 별도의 자바 버추얼 머신 프로세스에서 실행돼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3개야. 그래서 앱이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앱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단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걸 피하는데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요. 각각 프로세스가 하나씩 합이 3개니까. 그리고 각각 또 포트 번호를 각각 따로 사용해야 돼요.
포트번호 따로 사용하는 건 별 단점이 아닌데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는 게 우리 무료 인스턴스 메모리로 부족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안 돌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스탠드얼론 톰캣이라는 건 스탠드얼론, 혼자 따로 있는 그런 뜻이에요. 혼자 따로. 톰캣 서버를 내장된 톰캣 서버가 아니라 미리 우분투에 미리 톰캣 서버를 설치하고 그게 이제 스탠드얼론 톰캣. 그 미리 설치된 스탠드얼론 톰캣에 스프링 부트 앱을 저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거예요. 자, 이 방법의 장단점. 자, 프로세스가 하나야. 자바 버추얼 머신 프로세스가 하나예요.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포트 번호도 하나. 톰캣의 기본 포트인 8080 사용하면 돼요. 단점. 자바 버추얼 머신 프로세스에서 이 스프링 부트 앱들이 전부 다 실행되니까 앱 하나가 죽으면 다른 앱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점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운영할 때 디버깅하고 운영해야지. 어쨌든 메모리가 부족해서 무료로 운영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회사는 이렇게 안 하지. 회사는 이렇게 해. 그냥 스프링 부트 앱이 3개다. 그럼 인스턴스 3개. 인스턴스 3개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 하나당 그 로드 밸런싱이라고 해서 그 동접자를 나눠서 처리하니까 인스턴스 수를 굉장히 많이 회사는 운영해요. 인스턴스 하나당 월 10,000원 정도인데 회사 입장에서 월 10,000원 아끼겠어? 회사는 저런 앱 하나당 인스턴스를 적어도 하나 혹은 그 다음에 성능을 고려해서 여러 개를 묶어서 앱 하나를 돌려요. 회사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랑 많이 달라.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어차피 여러분의 지금 목표가 회사에서 저런 거 운영하는 거보다도 여러분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무료 인스턴스 하나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여러 개 운영하자. 이게 목표예요. 이 수업의 목표. 그러면 이거 스탠드얼론 톰캣에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도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런 시스템 운영 안 하고 우리 학교처럼 우리 학교가 이 구조예요. 클라우드 시스템이 아니고 회사에 서버 한 대 큰 거 구매해서 서버 한 대에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회사도 많지는 않고 꽤 있어요. 우리 학교도 그래. 그럴 경우는 또 이 구조예요. 서버 좀 성능 좋고 용량 큰 서버 하나 사서 거기에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 올려서 운영하죠. 자, 먼저 지금까지가 개념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따라하면 되는데 포트 열기. 톰캣 서버가 사용할 포트가 8080이에요. 이 8080 포트를 열어야지. 22번, 80, 443 이 포트는 필수고 HTTPS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이 관리자 로그인하기 위한 포트 이거 3개는 필수야. 그런데 톰캣 포트 여는 건 필수가 아니야. 그냥 이 수업의 과제에만 필요해요. 학기 끝나고 닫아도 돼요. 그 다음에 포트 여는 방법은 여기 22번, 80번, 443 포트 여는 방법 여기서 설명했죠. 그거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포트 열기 2번 저 포트 열기 1번은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의 방화벽 설정이에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방화벽. 그런데 그 우분투 운영체제 내부에 또 방화벽이 있어요. 윈도우즈 운영체제도 그렇고 대부분의 요즘 운영체제 내부에 내부 방화벽이 또 있어. 운영체제 스스로 막아요. 이 방화벽에서도 8080 포트를 열어야 해요. 참고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우분투 운영체제 내부 방화벽 설정이 필요 없어요. 아마존 인스턴스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아마존 우분투 인스턴스는 그 내부 방화벽이 기본적으로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해도 돼. 오라클 인스턴스만 해야 돼요. 또 요 명령을 실행하면 8080 포트가 오라클 우분투 내부 운영체제에서 열려요. 그 다음에 IP 테이블스 명령 사용법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로 8080 포트 열기만 하고 나중에 8080 포트 필요 없어서 막으려고 할 때 이 명령으로 막는 거 좀 IP 테이블스 명령 좀 뭐랄까 사용법이 어려워. 골치 아파. 그냥 오라클 클라우드 방화벽에서만 막아도 돼요. 어차피 누가 막든 막기만 하면 되니까. IP 테이블스 명령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거 포트 열기 1번, 2번 하세요. 그 다음 톰캣 설치 명령은 이거. 설치 명령은 알아야겠죠. 뭐 이것저것 설치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톰캣 10 설치. 이렇게 설치하면 MySQL처럼 톰캣도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실행이 돼요. 백그라운드 서비스. 백그라운드. 화면을 차지하면 포그라운드고 화면을 차지하지 않으면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화면 뒤에서 조용히 화면을 차지하지 않고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백그라운드 서비스 혹은 그냥 서비스 혹은 옛날부터 유닉스는 데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데몬. 이 이름은 데몬이라는 이름은 리눅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는 용어고 설치한 다음에 서비스 톰캣 10 스테이터스 하면 이렇게 액티브 러닝이라고 나와야죠.
여기 메모리가 보다시피 지금 352메가 톰캣이, 그리고 피크일 때 430메가. 자바가 성능은 꽤 좋아요. 자바가 기계어 코드로 컴파일 되지 않은 언어들 중에서 자바가 성능이 꽤 좋은 언어에 속해요. 성능은 꽤 좋은데 메모리를 많이 먹어. C나 C++처럼 기계어로 컴파일 되지 않은 그런 언어들 중에서 자바가 성능은 거의 탑 그룹에 속해요. 그래서 성능 때문에 까이지는 않는데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고 까여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저렇게, 자바 버추얼 머신 혼자 아무리 적게 먹어도 100메가, 200메가는 먹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 스웻 메모리, 우리가 스웻 영역을 설정했죠. 그거 설정 안 하면 메모리 부족으로 서버가 죽어. 자, 그래서 톰캣 잘 설치했고 8080 포트도 잘 열었다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실행해 볼 수, 웹 브라우저에서 연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서버 IP 주소 입력하고 콜론 8080 하면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연결 톰캣 잘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 나오는 게 그 실습 학기말 마지막 실습 과제의 첫 번째, 이 화면 나오는 거. 일본 문제가, 실습 과제 1번 문제가 이거예요. 이 화면. 각자 자신의 서버 인스턴스의 IP 주소를 나한테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저 8080 포트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게 나와야지. 과제 1번이고, 그다음 2번 과제. 스프링 웹 프로젝트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2번 과제. 그러니까 이 수업 내용 따라서 그대로 성공하면 과제 다 완성한 거야. 또 마지막 과제도 뭐 안 어려워요. 그냥 따라 하면 되는 과제야. 스프링 프로젝트 그 빌드하고 몇몇 좀 여러분이 리눅스에서 운영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내용 설명인데, 백엔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위한 설명이에요. 뭐 당연히. 그래서 백엔드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안 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JPA 엔터티 클래스죠. 백엔드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라면 알 텐데, 여기에 자, 리눅스 MySQL 테이블은 테이블 이름의 대소문자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원래 엔티티 클래스 이름하고 테이블 이름하고 똑같으면은 이 노란색 이걸 적어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안 적었어요. 그런데 리눅스 MySQL은 대소문자가 다른 것도 다른 거야. 그래서 저렇게 적어줘야 돼요. S 대소문자가 다르니까. 클래스 이름은 스튜던트 대문자지만 테이블 이름은 스튜던트 소문자다 라고, 이거 리눅스에서 운영할 거라면 적어줘야 하고, 디파트먼트 엔티티도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application.properties 설정 파일에 이 노란색 설정도 필요해요.
윈도우즈에 돌아가는 MySQL은 너그러워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MySQL은 이런 거 안 해주면 에러가 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건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URL의 앞부분에 그 이거 프론트엔드 설치할 때 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버 IP, 서버 주소 하고 여기에 이 부분에 URL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 URL의 스턴트 리스트 이 부분은 패스인데 경로명 그 앞에 서버 주소하고 패스 사이에 풀잭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백엔드에서는 컨텍스트 패스라고 부르고 프론트엔드에서는 이 부분을 베이스 URL이라고 불러요. 이 컨텍스트 패스 혹은 베이스 URL에 풀잭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프론트엔드도 똑같아 이 이슈가. 단지 컨텍스트 패스라고 안 하고 베이스 UR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베디드 톰캣으로 실행할 때는 컨텍스트 패스에 풀잭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스탠드얼론 톰캣에서 실행할 때는 컨텍스트 패스에 풀잭 이름이 들어가. 그래서 컨텍스트 패스에 풀잭 이름이 소스 코드는 똑같은데 어떻게 실행하냐에 따라 실행 방법에 따라 URL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코딩할 때도 그렇게 코딩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백엔드에서는. 이 타임리프 뷰 파일 구현할 때 이 슬래시로 시작하는 절대 경로 URL 입력할 때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만 구현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구현하면 실행할 때 컨텍스트 패스 부분이 자동으로 수정돼요. 타임리프가 자동으로 수정해줘요. 프론트엔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백엔드에서는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자, 이게 다고, 그러니까 뭐 조심할 게 많지 않아. 콘텍스트 패스 부분, 여기 이 노란색 설정, 그 다음에 JPA 경우에 테이블 이름 적어주는 거.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서, 자, 이제 백엔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빌드하는 거. 자, 메이븐 프로젝트면 이렇게 빌드하면 되고, 그래들 프로젝트면 이렇게 빌드하면 되고, 메이븐 프로젝트라면 빌드하면은 프로젝트 타겟 디렉토리 아래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두 개씩 만들어져요. 두 개. 하나는 인베디드 톰캣용, 하나는 스탠드얼론 톰캣용. 그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스탠드얼론 톰캣에서 실행할 거니까 요 파일을 꺼내 오면 되지. 자, 그렇게 꺼내와서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jpa3.war라는 이름으로 바꾼 파일이 그 강의자료 폴더에 있어요. 자, 이제 이 빌드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면 돼. 서버에 업로드하는 명령 배웠죠? 그 명령으로 서버에 업로드. 그런데 이 파일이 59메가나 돼서 내가 몇 번 해보니까 간혹 업로드 실패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100%란 말이 보일 때까지 100%란 말이 안 보이면 업로드 실패한 거예요. 여기 화면에 100%라는 이 출력을 확인해야 돼. 59메가나 되니까 잘리기도 하더라고.
업로드가 됐으면 톰캣에 이 업로드된 와르 이게 빌드 파일인데 이 빌드 파일을 톰캣에 설치하는 건 쉬워요. 간단해. 그 와르 파일을 요 디렉토리에 복사하고 몇 초, 한 2초, 3초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톰캣 설치가 완료돼요. 그런데 저 디렉토리에 파일을 복사하는 것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sudo 하고 cp 해야죠. sudo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저 업로드된 jpa3.war 파일이 저 디렉토리에 복사되죠. 저렇게 복사한 후에 좀 몇 초 기다린 후에 ls-l로 이 디렉토리, 요 ls 명령 이해되죠? 나는 지금 그렇게 설치했는데 이미 어디야? 라인이구나. 자, 이렇게 lsl로 ls-l 명령으로 저 디렉토리 내용 확인해 보면 방금 복사한 jpa3.war도 있고 자동으로 풀잭 이름 jpa3 그 풀잭 이름으로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이게 이 와르 파일이 내용이 집 압축 파일이야. 자바를 빌드하면 자바 프로젝트 빌드하면 와르 확장자가 와르일 수도 있고 자르일 수도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일 경우는 와르고 그게 아니면 그냥 자르예요. 그런데 확장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용은 똑같아. 둘 다 집 압축 파일이야. 그래서 요 파일을 요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해 놓고 2, 3초 기다리면 저절로 압축이 풀려요. 압축이 풀려서 jpa3 이 파일 이름으로 이름과 똑같은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그러면 설치 끝이에요. 그리고 이 jpa3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스톤트2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시간에 설치했지. 그럼 다 된 거야. 자, 이제 실행해 보면 돼요. 이게 실행 URL이에요. 아, 3이 빠졌구나. 자, 이렇게 잘 실행되면은 이게 그 마지막 필수 과제 두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출력하기. 이 화면까지만 나오면 돼. 뭐 나머지 기능은 확인 안 해요. 이 화면만 나오면 돼. 자, 저렇게 스프링으로 구현한 웹 프로젝트를 서버 인스턴스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저렇게 간단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 번에 성공했으면 끝인데 실행이 안 된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먼저 톰캣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8080 주소까지만 실행을 해보면 톰캣은 잘 돌아가. 그러면 톰캣은 잘 돌아갔는데 저 JPA3 프로젝트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요거 여기 압축이 잘 풀렸는지
또 jpa3.war 압축 파일이 풀려서 jpa3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야 돼. 이거 확인해 보고 만약에 저 압축이 안 풀렸다. 그러면 이 war 파일이 깨진 거지. 업로드하는 과정에 깨진 거죠. 이게 50메가쯤 되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어요. 아까 업로드할 때 몇 번 에러가 나더라고. 자, 그런데 jpa3 디렉토리도 만들어졌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죠. jpa3 프로젝트가 실행되다가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에러 메시지는 이제 서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 에러 메시지는 서버의 로그 파일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서버에서 운영할 때 당연히 에러가 버그 같은 게 있고 에러도 나지. 그건 서버에서 로그 파일로 그 에러를 무슨 에러가 났는지를 봐야 돼요. 그 톰캣에 설치한 프로젝트의 로그 메시지는 요 파일에 출력이 돼요.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 돼요. 그런데 저 파일의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데 매우 큰 텍스트 파일 내용을 보기에 딱인 명령이 less라는 명령이에요. less 명령으로 실행을 하면 큰 내용의 텍스트 파일 내용 볼 때 편리하고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데 일단 로그 파일의 마지막 끝에 있는 내용이 최신 로그죠. 로그가 막 끝에 쌓이니까. 그래서 맨 끝으로 가야 돼요. 자, 그게 여기 less 명령 단축키 이거 읽어보고 이대로 오르락 내리락 해보세요. 가장 먼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게 대문자 G. 그래서 이 로그 파일에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실행 도중 에러가 났다면 로그 파일에 에러 메시지가 출력됐을 거고 그 에러 메시지 보고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걸 파악한 다음에 그 디버깅 해야지. 디버깅하고 다시 빌드하고 다시 빌드하고 설치하는 절차는 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아까 설치했던 거 제거해야 되는데 war 파일을 이 디렉토리에 복사하면 설치죠. 제거도 마찬가지예요. 저 복사해놨던 저 파일을 저 디렉토리에서 파일만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가 취소되고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jpa3 디렉토리도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톰캣의 그 백엔드 프로젝트 톰캣을 설치하고 제거는 굉장히 쉬워. 근데 뭐가 귀찮냐면 버그 수정하고 다시 빌드하고 다시 서버에 업로드하고 서버에서 저 톰캣 디렉토리에 또 뭐 복사하고 요거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귀찮지. 풀잭 하다 보면 자잘한 버그가 많아서 디버깅하고 또 설치하고 디버깅하고 또 설치하고 이게 사실 풀잭 하다 보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설치 과정을 자동화하는 CI/CD가 있는 거예요. 수정하고 다시 빌드하고 설치가 굉장히 귀찮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CI/CD를 이용 못해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1, 2, 3, 4, 5 과정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별로 안 어려워, 자동화. 이런 자동화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리눅스의 장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자, 남은 시간은 실습이에요. 여기까지 성공하기 바라고, 에러가 나거나 하는 학생은 에러 메시지랄지 화면이랄지 캡처해서 카톡으로 질문하세요.